촬영하고. 네, 오늘부터 모든 수업은 그냥 다 촬영으로 해서 대체하고요. 촬영한 다음에 이거는 오늘 밤에 이제 업로드가 되면은, 오늘 저녁, 아니, 12시? 1시? 이때쯤부터 이제 볼 수 있게 유튜브에다가 제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 용도는 뭐냐면, 첫 번째는 결석했을 때 보충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두 번째는 수업 때 너무 훅훅 넘어가거나, 내가 개념 정리하라고 여기다가 써놓는 것들을 너무 소홀하게 넘어가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채우라는 의미로 혹시나 이 문장들을 썼을 때 그 중간중간의 멘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주 동안 나랑 진행하면서 수업 스타일을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는 필기를 웬만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다가 적어놓고 잘 안 지우려고 하는 편이에요. 써놓고 예제를 여기다가 쓰고 예제만 지우고 채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좀 같이 할 수 있게 좀 도와드리려고 지금 이제 수업 영상을 좀 준비했고요. 오늘 진행할 부분은 뭘 할 거냐면 우리 저번에 3세차 어디까지 수업 진행했었죠? 제가 또 촬영하는 거에 또 진심이라서 그 수업하는 거에 니네들 딴소리라던가 잡소리 막 책소리 막 보시락거리는 거 바람소리 막 이런 거 다른 선생님들 거 수업 영상 찍어보면 그냥 이렇게 울리는 것들 있잖아요.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이크까지 차고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수업할 때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했어요. 더. 응? 테이프? 아니요. 왜? 표지가 날라갔어? 그 집에서 하시거나 아니면 좀 이따 쉬는 시간에 데스크에다가 한번 좀 물어보시겠어요? 일단 출석부터 하나씩 좀 확인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기 오늘 안 오신 분은 일단 없고요. 두 번째로 저번 시간 숙제가 안 써놨는데 제가 제일 뒤에 있는 44번인가 유형을 제외하고 진도를 나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죠?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만 이제 해주시면 되고, 맞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되고, 정음이는, 어저께, 저 어제도 왔는데 어제 연락 좀 주시지. 정음이 보충 못 하셨잖아요, 토요일에. 나 어제도 출근해서 애들 보충하고 6시 넘어서 퇴근했거든요. 어제라도 좀 오지, 와서 하지. 이거 뭐래, 금요일날 나 일요일도 올걸이라고 했었는데. 자, 일단은 그 부분은 오늘 배우는 내용이랑 조금 별개의 내용이라서 여기 있는 거 좀 진행할 건 하고, 채울 거는 좀 채웁시다. 혹시 수요일날 좀 일찍 오실 수 있나요? 큰일 났다. 그러면은 이번 주 거는 토요일날 좀 채워서 보고 일요일에 한번 들러라 해서 채웁시다. 영상을 토요일에 한번 보고 일요일에 와서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채워야 될 거 좀 채우는 식으로 해서 좀 짧게 보충하는 걸로 진행합시다. 자, 답 좀 부를까요? 풀어 오셨어요? 106. 엄마나 죄송합니다. 106, 107, 108 푸셨어요? 하는 줄 알았어요. 고생했다. 채점까지 하셨네요. 잘하셨어요. 그럼 채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전에 제가 뽑아놓고 안 챙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복습 좀 한번 잡고 갑시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자, 우리 3차 방정식이랑 4차 방정식. 진우야, 그거 우리 조금 나중에 할까? 천천히. 복귀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보자. 개념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개념 공부만이라도 해라. 전 계속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에 있던 선생님이랑 갑자기 이제 바뀌어가지고 수업 스타일이 힘든 거는 잘 알고, 거기다 두 번째 문제가 2차 함수 부분이 가뜩이나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데 난이도가 올라가서 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부탁할 거는 기본이에요. 문제를 풀어서 채운다를 너무 몰입해서 나는 이걸 채워야 돼. 그거 초등학교 학습지 눈높이 교육 막 이거 뭐 빨간펜 이런 거 채우듯이 그런 거 막 문제 풀고 오답 고치고 세모 표시하는 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이제 해야 될 거는 개념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적어도 찌꺼기 요만한 그 뼈대라도 남아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 거기에 살 붙이는 건 금방이니까. 아시겠죠? 푸는 방법을 봐. 선생님이 푸는 걸 보여줘. 저렇게 푸는 거구나. 근데 막상 그거를 문제에 적용하려고 했던 기억은 안 나. 이런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풀이 방법을 보거나 풀이를 하는 거는 부가적인 거예요. 개념이라는 거는 개념을 정확하게 보고 계속 복습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복습하고 진행합니다. 3, 4차 방정식의 풀이는 가장 기본적인 해법, 뭐를 이용한다? 너무 두루뭉술하냐? A, B, C가 0이라고 한다면 A는 0 또는 B는 0 또는 C는 0을 이용한다. 그치? 즉 이렇게 세 개의 덩어리로 표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거 네 글자 인수분해를 해야 한다.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은 결과적으로 3차 방정식 통째로 보는 방법 없습니다. 4차 방정식 통으로 보는 거 없어요. 반드시 뭘 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푼다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파트였고요.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공식은 잘 쓴다, 잘 안 쓴다? 잘 안 쓴다. 그 대신에 뭘 쓴다? 네 글자. 인수정리라고 한다. 인수정리라고 하는 게 뭐라고? 어떤 하나의 값을 식에다 대입했을 때 얼마가 튀어나오게 되면 알고 있는데 입을 안 여는 거야? 아니면 진짜 몰라서 복습을 안 해서 못 여는 거야? 목 아파서 대답 못 하는 거죠? 알고 있죠? 복습해왔죠? 복습해왔을걸? 빨리 끄덕거려. 복습해왔죠? 끄덕끄덕해. 그치? 그게 사실이 될 수 있게 연습 좀 해. 복습 안 했어도 했다고 치고 빨리 끄덕거려. 복습해왔죠? 복습 열심히 해왔지? 끄덕끄덕 끄덕끄덕 아유 이뻐. 자, 뭐라고? 다음 시간까지 복습 제대로 해봐. 개념 복습해와. 개념. 나 지금 이렇게 개념 복습 정리할 때 흥을 할 수 있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나? 막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알았지? 자, 다시. 인수정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을 식에다 넣어서 계산한 결과값이 얼마가 나오게 된다면 0이 나오게 된다면 이 식은 x 마이너스 알파 요 더운 알파로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눗셈 진행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알파를 넣을 알파를 찾는 방법은 모분의 뭐를 이용해서 최고차항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들 중에서 양수, 음수 값을 번갈아 가면서 대입해서 될 때까지 진행한다라고 하는 게 인수정리를 이용한 3, 4차 방정식의 인수분해였습니다. 세 번째, 치환을 이용한다고 했는데요. 치환을 이용하는 것들 중에는 뭘 주로 사용하는 것들도 있더라. 괄호 플러스 K 형태로 그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의 정의는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만 표현하는 걸 인수분해라고 한다면 지금 그 하나의 다항식이 아닌 상태죠.
그 하나의 방식이 곱으로만 표현된 상태가 아니에요. 플러스 K라고 하는 애는. 그래서 뭘 해서? 괄호 안에 있는 그 숫자들 중에서 상수끼리 서로 합이 같도록 또는 곱이 같도록 짝지어 전개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치환한다. 다음 네 번째, 뭘 이용해서 복 2차식이라고 하는 형태가 특이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되면 곧장 인수분해를 하면 되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뭘 이용해서 어디를 기준으로? 상수항을 기준으로 가운데 있는 그 2차 항의 개수를 변형해서 완전제곱식꼴로 만든다. 그리고 뒤에 있는 애를 마이너스 뭔가의 제곱 형태로 만들어서 A제곱 빼기 B제곱은 합차 형태로 인수분해할 수 있게 변형한다. 맞아. 다섯 번째 형태, 어떤 식이 있는데 상반방정식이 있는데 상반식이라는 게 뭐라고? 개수가 서로 대칭인 식이요. 그 ax 4제곱 더하기 bx 3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 형태로 양쪽 끝이 서로 같아서 반 잘라서 개수가 대칭인 애들을 상반식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 경우에도 치환을 해야 하는데 첫 번째, 그거 내가 동그라미 4개를 외우라고 했었어요. 1번 뭘 하고 x제곱으로 나누어서 두 번째 뭘 하면 x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애로 정리하면 세 번째 치환해서 인수분해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요렇게 여러분들 입 밖으로 꺼낼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나의 목표예요. 한 문제,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한테 숙제를 20문제 줬다? 그럼 그 20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20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을 공부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뭐라고?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그 앞에서부터 브리핑했던 거. 나 책 하나도 안 보고 여러분들한테 눈 마주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 상태가 돼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이 상태로 만들 수 있기 위해서 뭘 해? 반복해서 개념을 보셔야 됩니다. 정리한 개념을 토대로 연습장에다 써보던가 따라 써보던가 아니면은 오며 가며 화장실 갈 때 인스타 보는 게 아니라 화장실 갈 때 이거 한번 중얼거리면서 간다던가 학원 갈 때 할 때 핸드폰 보면서 막 릴스, 쇼츠 이런 거 보기에 앞서 요거 한 번만 보고 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오며 가며 쬐끔씩만 하더라도 시간 투자 크게 하지 않고 개념 공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공부 못하는 애들이 오래 앉아있다고. 중위권 아이들이 가장 오래 앉아있고요. 하위권 아이들은 안 앉아있고요. 상위권 아이들도 은근히 안 앉아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앉아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고 일어나거든요. 상위권, 최상위권 아이들은. 즉 개념이라던가 단어라던가 이런 것들은 짜투리 시간에 공부를 해요. 단어장 들고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힐끗힐끗 한다던가 아니면 공식 본다던가 아니면 화장실 가면서 중얼중얼 거린다던가 그리고 앉아서는 그 내용을 적용하는 것만 연습하고 일어나죠. 하위권 애들은 애당초 공부를 안 하니까 앉아있을 이유도 없고 머릿속도 꽃밭일 거겠죠. 그럼 중위권 애들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앉아있는데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건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 낭비예요. 앉아서 여러분들이 뭘 했냐라고 해서 그런 얘기 있죠. 순공 시간,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을 따로 체크해보면 10시간 중에서 1시간도 안 될 거면 9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워요. 차라리 놓으세요. 다음, 근과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복습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근과계수와의 3차 함수의 근과계수와의 관계. 해가 3차 함수니까 해가 몇 개? 3개. 그 해가 3개에 대해서 3개끼리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은 a분의 c.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즉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마이너스 a분의 d. 마 형태로 진행되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이렇게 한 상태로 두 번째 식세우기라고 나와 있는 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뭐부터 구하면 세근의 합, 또 두근끼리 곱의 합, 그 다음 세근의 곱, 요걸 구하고 나면은 그냥 식 세우는 거야. 뚝딱 할 수 있다. 2차 방정식에서 했던 거 하나 더. 혈내근이라는 세 글자에 배웠는데 혈내근이라고 하는 포인트는 뭐가 제일 중요하더라? 혈내근에서 제일 중요한 거. 개수의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 개수의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개수가 모두 유리수, 이런 말이 없으면, 개수가 모두 실수, 이런 형태가 없으면 혈내근의 성질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냥 대입하셔야 돼요. 원래 원칙상으로 방정식에 한 근이 주어졌으면 나머지를 대입한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정우이 오늘 남아서 저번에 못 본 시험 봐야 되는데 공부 좀 했냐? 2차 함수? 우리 저번에 점수 전송 안 한 거 그거 해야지. 하고 제 시험 봐야지. 공부했어? 저번이랑 비슷한 점수 나올 것 같아? 욕하지 마. 니씨! 어떻게 하려고? 버려? 던져? 2차 함수 버리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요. 뒤에 있는 부등식에서 한 번 더 걸려요. 우리 제가 2차 함수 최대 최소 얘기했고 2차 함수 그 위치 관계 얘기했고 근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잖아요. 걔랑 똑같이 부등식에서 한 번 더 얘기해요. 2차 부등식은 그래프로 풀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안 돼 있으면 2차 부등식은 시작도 못 해요. 그것 때문에 어렵더라도 제가 되게 원칙을 되게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이거든. 어떡할 거야. 큰일 났어. 자, 그래서 혈내근이라는 거 했고요. 오늘 못한 거 44번 하나만 하고 좀 진행을 하자면 44번에서 이거 있어요. x 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하나의 허근을 여러분들은 굉장히 아무 생각 없이 뭐라고 얘기할 거야? W라고 읽겠지만 W 아니고요. 얘는 오메가입니다. 오메가예요. 없네. 오메가예요, 오메가. 오메가라고 하는 애는요, 이 3차 방정식을 풀어보면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나올 거고 인수분해를 했을 때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거든요. 허근이 나오는 곳은 앞에 있는 괄호가 아니라 뒤에 있는 괄호가 되겠죠. 맞지? 그치? 여기는 x는 1이라는 실근이 나올 테니까 허근은 여기에서 나올 거 아니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 그렇다면 첫 번째 2차 방정식에 해가 주어졌다면 대입해서 식이 성립한다. 대입해도 식이 성립한다. 즉 뭐요? 오메가를 세제곱하면 1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 하나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아래 식의 한 근이 오메가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개.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어디가 있냐면 얘를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하나를 오메가라고 한다면 다른 하나를 오메가 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혈내복소수가 혈내근이 되겠죠. 그렇다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세 번째 뭐가 가능하냐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는 두 근의 합 얼마? 마이너스 1. 그죠? 네 번째 두 근의 곱은 얼마? 오메가 바는 얼마?
1. 요렇게 네 가지의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네 개의 식이 있을 때 1, 2, 3, 4 얘를 가지고 되게 많이 우려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기본 과정 하거나 심화, 응용 과정 할 때 제가 이거 다른 방법으로도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한번 드릴게요. 지금 기초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면 너무 투머치로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려서 이것만 간단하게 볼게요. 어려운 유형은 안 나올 건데요. 얘네들을 난이도 올라가면 어려운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1번하고 4번에 1이라고 하는 값이 같은 결과값이 나온다면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제곱을 곱했을 때랑 오메가에다가 오메가 바를 곱했을 때랑 둘 다 값이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바는 서로 같은 값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하나 더, 요 식에다가 양변에 오메가로 한번 나눠주신다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오메가분의 1. 요렇게 이 세 개의 값이 서로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최종 결론 딱 한마디. 여러분들 지수가 세제곱을 했을 때 1이 나온다면 앞서서 허수 단위 했을 때랑 동일하게 오메가의 4제곱은 얼마일까? 오메가의 4제곱이라고 하는 애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세제곱 할 수 있지 않아?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라고? 1이라고. 그래서 얘는 오메가와 같아. 그럼 오메가 7제곱은 어떨까? 얘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의 6제곱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얘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세제곱에 대한 제곱이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세제곱이 얼마라고? 1이라고. 그럼 얘는 얼마예요? 오메가죠. 허수단위랑 똑같아요. 몇 개마다 반복된다? 3개마다 반복된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 나오거든. 오메가 99 더하기 오메가 100 더하기 오메가 101 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 값을 구하래. 그럼 얘는 얼마야? 3배수만큼은 다 빼도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얘는 오메가의 0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오메가 0제곱은 1이죠. 그렇다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앞서 얼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0이요. 그래서 이 값은 얼마예요? 0이요. 이렇게 계산이 돼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것들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뭐 예를 들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분의 1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 식 변형을 할 때는 저는 계속 강조합니다. 곱할 땐 얼마를 곱하고 1을 곱하고 더할 땐 0을 더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오메가 세제곱을 뒤에 있는 식에다가 곱해도 어차피 식의 값은 변화가 없죠. 그래서 얘랑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랑 같은 값이에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얼마예요? 2번 보시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 확인 가능하시죠? 이거 하나하나를 외울 생각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4개를 얼마나 잘 빠르게 써먹느냐가 여러분들이 요걸 극복할 수 있는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 말고 얘는 어때? x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하나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이번엔 앞에 왼쪽에 있는 오메가와 다른 오메가가 되거든요. 그지? 그러면 얘도 인수분해해서 세제곱 더하기 1은 0이다를 풀어보시면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다. 에서 이 식이 허근이 나올 거고 요걸 만족하는 두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뭘 만족한다고요?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두 번째 뭘 만족한다고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에요. 세 번째 근과계수와의 관계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1이고요. 네 번째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메가 제곱과 오메가 반은 서로 다 같은 값인데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입니다. 서로 부호가 달라지는 거가 다른 점이고요. 아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확인하는 것들 좀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거듭 제곱을 했을 때 반복되는 주기로 따진다면 1이라는 값이 나올 때를 기준으로 반복돼요. 얘는 세제곱을 했을 때 1이 되잖아. 근데 얘는 몇 제곱을 해야 1이 되겠니? 어? 세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야. 몇 제곱을 해야 1이라는 값이 나올까? 6제곱을 해야 6제곱을 해야 1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럼 이 왼쪽 식은 한 사이클에 몇 개당 한 사이클을 가지는데 3개의 한 사이클을 가진다면 오른쪽은 몇 개가 한 사이클이 되는 거야? 6개가 한 사이클이 되는 거야. 아, 왜? 1이라는 게 목표값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고 밑에 있는 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여기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응용 문제 곧잘 푸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은 되게 많이 풀어야지 좀 적응을 하더라고요. 어려워해요. 되게 많이 어려워해요. 어머! 이거밖에 안 나오는구나. 다행이다. 그럼 전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나요? 실전 감각 업에서 나올 것 같은데. 역시. 아니네. 예, 45번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주에 부등식까지 아마 다 끝날 거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이걸 배웠어요. 연립 방정식의 풀이라는 걸요. 자, 연립방정식의 풀이라는 걸 배웠을 때에 굉장히 생뚱맞게 교과서상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관법을 이용한다, 대입법을 이용한다, 끝! 왜? 라는 게 빠져 있어요. 왜 가관법을 이용하고 왜 대입법을 이용할까? 그 짓거리를 왜 그렇게 해서 연립을 해야만 할까? 이유 알고 있니? 문자가 없애는 그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잘 알잖아. 자, 연립방정식의 풀이는 몇 차식이든지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뭘 하는 게 목표냐면 문자를 소거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관법, 대입법, 으로만 배웠지만
디테일하게 나가자면 무슨 방법이? 속어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배워요. 그럼 그 속어를 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어떠한 식이 두 개가 있고 문자가 두 개가 있다면 얘네들을 연립해서 속어법을 이용한다면 식이 하나 줄어들고 문자가 하나 줄어들어요. 얘가 바로 연립방정식의 기본적인 풀입니다. 그러면 저는 혹시 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던지 간에 지금 다 니네들 요새는 무슨 하도 다 제각각 딴 게임하고 유행도 다 지들 멋대로라서 모르겠는데 옛날 옛적 먼 옛날에 요새도 하는 아이들이 가끔 주변에 있을 텐데 유희왕이라는 카드 게임을 알고 계시나요? 들어는 보셨나요? 그 유희왕이라는 거의 시스템 중에서 뭐가 있냐면 제물로 바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떤 아이를 무덤으로 보내고 그거를 제물로 바쳐서 모시기. 나는 얘기만 들었어요. 저는 애니메이션만 봤기 때문에 대체 그게 대체 무슨 짓을 하는 짓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식 하나를 제물로 바쳐서 문자 하나를 소거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많이 있어야 제물로 바칠 애들이 많아야지만 그 문자의 값을 정확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더 어때야 된다고? 적어도 같거나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는 뭘 가져? 정확한 값을 가집니다. 특정 값이라고 할게요. 특정한 값을 가져요. 거꾸로 얘기한다면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모자란 경우에는 그 값을 하나로 특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봐봐, 거꾸로 생각해봐. 만약에 문자가 3개야. 아니야, 문자가 4개야. 문자 4개야. 그럼 식이 4개 있으면 얘네들을 한 번 연립하면 뭐가 돼? 문자가 3개, 식이 3개가 되는 거야. 한 번 더 연립하면 뭐가 돼? 문자가 2개, 식이 2개가 되는 거야. 한 번 더 연립하면 뭐가 돼? 문자가 1개, 식이 1개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자와 식이 하나씩 같이 줄어들어가면서 문자 하나씩 하나일 때 정확한 값을 가져요. 근데 만약에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작다면 이때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나요? 답이 없나요? 답이 없는 게 아니라요. 무수히 많은 값들이 생겨요. 대신에 뭐가 생긴다고 할 수 있냐면 얘는 관계식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B는 어쩌고저쩌고 3A 더하기 2예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형태로서 관계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특정 값을 구하는 과정이 해를 구하는 거라면 이 관계식을 갖는 문제는 이 교재에는 없어요. 요 교재에는 없는데 고등과정에선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번에 겨울 여름학기 때 시즌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소거하는 게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 소거법이라고 하는 애는 몇 가지가 있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는 2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뭐와 뭐요? 첫 번째 가감법이 있고요. 2번째 대입법이 있다고 표현해요. 맞죠? 근데 사실 3번째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얘는 이름이 등치법이라고 했었어요.
어떤 애들을 등치법이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 y는 블라블라 y는 블라블라 라고 할 때 얘네들을 등호를 이용해서 연결시켜주는 이것도 연립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y가 소거됐거든요. 사실 얘가 대입법도 아니고 가감법도 아니에요. 등치법이라고 해요. 대입법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교과과정에서 아예 빠졌어요. 이건 언급하지 않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혹시나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원을 만약이라도 옮겼는데 특히나 대치 근처에 있는 학원으로 가면 갈수록 정석이라는 교재를 뒤지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정석에서는 등치법이 아직도 나와요. 그 구닥다리 옛날 교재. 니네 부모님 세대가 아마 웬만해서는 아직은 제가 니네 부모님들 중에서 친구 동생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고 대부분 다 나보다 형 누나들이실 거예요. 제가 학원 일 처음 시작할 때는 아저씨 아줌마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모 삼촌이 되다가 이제 형 누나들이 됐는데요. 나이벌이 그 형 누나들도 정석들로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고요.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50 몇 년생이신데 그 50 몇 년생 깨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하실 때 정석 교재를 사용하셨대요. 끔찍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그때랑 내용이 똑같아요. 정석 까는 얘기는 나중에 시간 날 때 브로그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진짜 싫어해요. 자, 소거법이라고 하는 거는 가감법이랑 대입법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1차 연립방정식 두 식이 모두 다 1차인 경우에는 가감법, 문자 하나를 통으로 지우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되게 쉽거든. 그냥 몇 개 곱해서 빼면 되기 때문에 가감법을 많이 써요. 대입법을 많이 써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가감법을 압도적으로 많이 썼어요. 대입법 잘 안 썼어요. 여러분들 대입법 되게 불편하게 생각해서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이 대입법을 쓰지 않아요. 근데 이런 식 한번 봐봐봐. 2x 더하기 y는 0이라는 애랑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는 식이 있다면 얘를 가감법 더하거나 빼서 문자 하나를 통으로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얘네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뭐 물고 빼고 아무리 제가 애를 쓰고 빌고 뭐하고 하더라도 애들이 1차식이 갑자기 2차식으로 업그레이드 되지는 않는다고요. 그럼 뭐예요? 대입법 써야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단원 2차 연립 2차 방정식인가? 그 단원에서는 뭘 주로 사용하냐면 대입법을 제일 많이 씁니다. 즉 대입을 하기 위해서 1차식을 구하여 2차식에 대입하는 애가 기준이에요. 그렇다는 건 1차식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y는 얼마로 바꿔? 마이너스 2x. 그대로 대입해봐. 그럼 식 어떻게 돼? x제곱 더하기 4x제곱이 5가 돼서 x제곱의 값은 얼마? 1. 그러면 x의 값은 뭐가 되고? 뿔마 1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봐봐. 이거 안 돼. x는 뿔마 1이고 y는 뿔마 2예요. 이거 이렇게 쓰면 틀린 답입니다. 틀린 겁니다. 틀린 거예요. 왜냐면 뿔마 1이라는 건 1 또는 마이너스 1이고요. 뿔마 2라고 하는 거는 2 또는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럼 순서쌍이 4개가 생겨요. 그 4개가 다 여기에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되죠. 그래서 뭘 해요? 직접 순서쌍을 찾아주세요. x가 얼마일 때? x가 1일 때. y는 얼마? 마이너스 2. 또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y의 값이 얼마? 2. 아, 선생님 쓰는 거 너무 귀찮은데. 못 해먹겠는데요? 자, 하나 줄여줄게요. x는 1, 2고 y는 마이너스 2이다. 또는 x는 마이너스 1, 2고 y는 2이다. 선생님 이것도 너무 긴데요. 순서쌍으로 쓰셔도 돼요. 이거는 학교 선생님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순서쌍을 써도 돼요. 이 3개가 모두 다 같은 값이고요. 편한 방법을 쓰십시오. 순서쌍으로 쓰세요. x, y 참 알아볼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기지개. 죽어간다. 미안하다. 야, 내가 여기서 목소리를 더 키우면은 니들 소음이야, 소음. 잠은 안 깨고 시끄럽기만 하잖아. 기지개. 그래서 썼어? 앞에 거랑 연관이 없는 단원이잖아. 일단 얘라도 먼저 적어야 되지 않을까? 얘라도 적어야 지금 앞을 나중에 채우든 말든 하잖아. 그럼 앞에를 비워놔서 뒤에 거를 안 돼. 그럼 얼마나 밀릴 예정이야. 이거 1번 문제예요. 참고로. 이거 1번 문제입니다. 뭘 하라고? 연립방정식의 풀이는 뭐가 제일 중요해? 문자 속어가 중요해. 그래서 누구를? 식을 제물로 문자를 지워요. 그죠? 식 하나를 제물로 문자 하나를 속어합니다. 그 속어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요 뒤에는 요 밑에는 참고만 하세요. 이 교재상으로는 언급이 안 돼요. 이 교재상으로는 요 밑에 있는 내용이 언급되지 않아요. 참고만 하세요. 적어 놓으시면 좋고요. 다음 속어법은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요거 이제 안 쓴다. 2가지가 있다. 가관법이랑 대입법. 근데 지금 여기 있는 무슨 식? 연립 2차 방정식에서는 뭘 주로 사용할 거다? 대입법을 주로 사용할 거다. 그래서 그 대입법을 구하는 방법은 뭐야? 1차식이 있으면 2차식에 대입해서 구한다예요. 오케이? 1차식에 있으면 2차식에 대입한다예요. 봐봐. 그럼 2번도 5번 봐봐. 5번 한번 넘어가 봐라. 저 밑에 있는 그 번호 교재 111페이지 5번 보시면 보여? 뭐가 보여? 111페이지 5번 보여? 5번 뭐라고 돼 있어? x 더하기 y는 1이라고 돼 있어. 또 뭐라고 돼 있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는 7이라는 식이 되어 있어. 그렇다면 야, x를 없애는 게 빠를까? y를 없애는 게 빠를까? 니들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제 취향은 여긴 x가 하나,
여기는 y가 2개라서 저는 x를 없애고 싶어요. 내 취향이야. 얘는 y를 없애도 돼. 그래서 식을 정리합니다. x는 1-y로. 그래서 여기에 대입을 해요. 1-y의 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는 7이래요. 전개 정리하시면 2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값이 나와서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 나오고요. y라는 값은 3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 나오죠.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순서상 찾으면 돼요. 순서상 찾으면 돼요. 손 계속 움직여. 화이팅 화이팅. 손이 움직이면 덜 졸려. 이거 다 정리했어. 여기까지 지워도 될까 이제? 얘는 좀 지울게. 칠판이 작아서 좀 지우고 갈게요. 글씨가 너무 커요. 근데 이 글씨가요, 문제가 나중에 니네 영상 볼 일 있으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요 정도 글씨를 가지고 촬영을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업로드를 하면 글씨가 깨져서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가 보통 디폴트 글씨가 나오거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보기엔 또 너무 커 보여서 항상 아이러니해요. 자, 두 번째. 지금 우리 봐봐. 자,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합시다. 가관법, 대입법 중에서 뭘 더 많이 쓴다? 대입법 되게 많이 쓸 거야. 그지? 대입법 되게 많이 쓸 거야. 어떤 식을? 만약에 1차식이라고 되어 있는 식, 너무 이쁘게 1차식이 있고 얘랑 2차식을 묶어놨어. 이렇게. 그럴 땐 뭘 하라고? 대입하면 돼. 1차식을 저 문자로 정리해서 대입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얘 말고 2차식과 2차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될까? 대입을 하기 위해서는 몇 차식이 필요하다? 1차식이 필요하다. 대입을 하기 위해서는 몇 차식이 필요하다? 1차식이 필요하다. 대입을 하기 위해서는 몇 차식을 찾아야 한다? 1차식을 찾아야 한다. 근데 여기 2차식, 2차식도 있으면 1차식을 어떻게 찾지? 인수분해를 찾아요. 누구를 잡아? 누구를 찾아? 자, 그대. 자, 누구를 찾아서? 상수항이 0인 식을 인수분해해서 반대편 다른 식에 대입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상수항이 0이 아니면 인수분해 안 돼요. 상수항이 0이어야 돼. 문자로만 이루어진 식이어야지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7번처럼 예를 들어 7번에 x제곱 더하기 2xy 2xy는 0이라는 식이랑 x제곱 더하기 2y제곱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식이랑 있으면 아래의 식이 아니라 위에 있는 식이 상수항이 0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해서 x 곱하기 x 더하기 2y는 0 인수분해를 해서 두 개의 식을 찾아요. x는 0이 나오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2y가 나오거나 그러면 0을 대입해서 2y제곱은 12라는 식이 나오고 y는 얼마?
뿔마 루트 6이죠. 그럼 여기서 순서쌍이 0, 루트 6 하고 0, 마이너스 루트 6 두 개 나오고요. 그 다음 x에다가 마이너스 2y 대입하시면 4y제곱 더하기 2y제곱은 12 y제곱은 2 y는 뿔마 루트 2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 루트 2 콤마 루트 2와 마이너스 2 루트 2 콤마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총 4개의 순서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순서쌍으로 표현해도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연립방정식의 해는 뭐와 같다? 그래프의 교점과 같다. 연립방정식의 실근은 뭐와 같다? 교점과 같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교점을 좌표 적듯이 순서쌍으로 적어도 됩니다.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너무 빨랐니? 여기서 요 식을 인수분해해서 두 식으로 찢은 다음에 첫 번째 식을 아래에다 대입해서 정리해 구하기. 두 번째 식을 아래에다 대입해서 정리 구하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 8번도 보여주자면 8번이 아니라 9번 봐봐라. 9번 봐봐라. 9번 봐봐라. 9번 봐봐라. 9번은 그러면 9번도 봐봐라. 9번 보고 있지? 9번 봐봐봐. 9번 어떻게 돼 있냐면 9번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8이라는 값이 있고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6y제곱은 0이라는 식이 있어. 물어보자. 위에 거 인수분해 가능해 불가능해? 합차되지 않아요. 상수항이 있으면 인수분해 안 된다고. 상수항이 있으면 인수분해 안 되는 거야. 상수항이 0이 아니면 상수항이 8이라는 값이 있으니까 얘는 인수분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래식을 인수분해 해야겠지? 아래식 인수분해 돼 안 돼? 돼요. 얼마로 돼? x 더하기 3y와 x 마이너스 2y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식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식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식은 x의 값이 마이너스 3y가 나오거나 아니면 x라고 하는 값에다가 2y가 나오거나 뭐 하라고? 대입해. 어디다가? 위에다가. 위에다가 대입하면 8y제곱은 8 나와서 y제곱은 1 y값이 뿔마 1 그럼 순서상 마이너스 3,1이 나오거나 3, 마이너스 1 나오겠네. 두 개 찾았다. 그치? 얘를 여기에 대입하는 거야. 다음 2y 집어넣어봐. 3y제곱이 8이요. 그럼 y제곱 대신에 3분의 8이요. y는 아우 더러워. 뿔마 3분의 2 루트 6 나와요. 어디다 집어넣으라고? 이 값을 어디다가 대입하라고? 여기다 대입하라고. 어떤 진짜 정말 제가 깜짝 놀랄만한 답을 했던 학생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제가 얘를 어디다 집어넣으라고? 요 위에다 집어넣으라고 했더니 그래 좋아 하고 이 밑에 식을 딱 구하더니 어디다가 대입했을까? 여기다 대입하더라고요. 얘랑은 상관이 없는 식이에요. 그치? 위에 식 2y를 넣어서 나온 식이라면 2y에 대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 마이너스 3y에 대입하랬잖아요 라는 정신나간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순서쌍 구하시면 뭐랑 뭐? 3분의 4 루트 6, 3분의 2 루트 6이 나오거나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 루트 6,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6 요렇게 해를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지저분하고 더럽죠. 나머지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거 말고도 특수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14번 같은 경우, 13, 14번 같은 경우가 좀 되게 특이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얘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여기서는. 그럼 뭐 하면 돼? 13번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해봐. 13번 위에 있는 식은 몇 차식? 1차식. 아래에 있는 식은 몇 차식? 2차식. 그러면 어디에 있는 식을? 1차식을. 어디에 대입해라? 2차식에 대입해라. 그렇다면 13번 x 더하기 y가 7이야. x, y가 10이야. 그러면 y에다가 7-x를 대입해요. 그럼 x 곱하기 7-x의 값이 10이 나와서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0은 0 나오거든요. 그래서 x의 값이 2가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해요. 그럼 x가 2 나올 때 y는 5 나오고요. x가 5 나올 때 y는 2 나옵니다. 라고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아까 원칙상으로 뭐 하라고?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한다.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한다. 이 방법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저 지금 딱 해법 한 가지 알려드렸어요. 뭘 찾아서? 1차식 찾아서 2차식에 대입해라. 아시겠죠?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1차식 찾아서 2차식에 대입해라. 1차식 찾아서 2차식에 대입해라. 1차식 찾아서 2차식에 대입해라. 1차식 찾아서 2차식에 대입해라. 1차식을 찾기 위해 인수분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오케이? 1차식을 찾기 위해 인수분해 했고, 1차식 찾았으면 2차식에 대입해라. 그러면 13, 14번이 금방 끝날 텐데, 한마디만 할게요. 그거는 특수한 경우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서, 제가 알려드렸던 상반식이라는 거 기억나요? 상반식이라는 게 뭐예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개수가 대칭인 식을 상반식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대칭식이라는 애가 존재하거든. 대칭식이라는 애는 뭐냐면 문자의 자리를 바꾸어도 그 결과값이 같은 식을 대칭식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사실 13번이랑 14번은 대칭식이에요. 그럼 대칭식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 합과 곱으로 정리한다가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친절하게 합과 곱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15번, 16번, 15번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합과 곱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15번 보여줄게요. 그러면 우리 합 x 더하기 y라고 하는 애를 a로 치환해요. 거기 UV로 치환하라고 하는데 UV 너무 어려워. 헷갈려. 비슷하게 생겼어. 그래서 XY를 B로 치환해. 15번 가볼게. 자, 그대들 봐봐. 15번 따라와. 15번 따라와. 15번 따라와. 자, 15번 문제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3이라는 값이 있고 XY가 6이라고 되어 있어. 자리를 바꿔도 X와 Y의 자리를 서로 바꿔도 그 모양 자체가 똑같죠? 변하지 않죠? 그지?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합과 곱으로 정리하라고.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어떻게 바꿔? 제곱 더하기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13이라고 고쳐. 그 다음 두 번째 뭐 하라고? 치환해요. a제곱 마이너스 2b는 13이고 b는 6이야. 요렇게 합과 곱을 치환해요. 치환합니다. 그러면 자, a제곱이 얼마예요? 25거든요. 그럼 a라는 값은 뭐가 되지? 뿔마 5가 된다?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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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상복귀. 첫 번째, x 플러스 y가 5이고 xy가 6일 때. 두 번째는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5이고 xy가 6일 때. 야, 이거 사실 연립 안 해도 해 구할 수 있지 않아? 합이 5이고 곱이 6인 두 수는 뭐랑 뭐야? 2랑 3이죠. 2랑 3이죠. 2랑 3이죠. 2 또는 3이죠. 그러면 얘네들을 순서쌍을 2랑 3, 자리 바꿔서 3, 2, 3,2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자, 더해서 마이너스 5 곱해서 6 되는 두 수는 뭐랑 뭐야?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순서쌍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자리 바꿔서 똑같이 한 번만 더 써주시면 됩니다. 총 순서쌍 몇 개 나와? 4개 나와.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돼요. 16번도 똑같이 뭘로 정리하라고? 합이랑 곱으로. 합이랑 곱으로 정리하고 치환해서 정리해요. 끝. 여러 가지 방정식이 끝났습니다. 이걸 사실 저번 주 금요일 날 끝내려고 했었는데 10분 여기까지 개념 정리하셨나요? 지워도 될까요? 지우겠습니다. 자, 그때들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 인트로만 하고 끝낼게요. 그럼 부등식이라고 하는 걸 인트로 하게 되면 몇 페이지 얘기냐면 118페이지에 대해서 언급만 하고 끝날까 해요. 가능하면 119까지 하고 싶은데 아마 못할 것 같아요. 뭐 해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 일단은 안전하게 118페이지 마무리하고 나서 확인할게요. 자, 부등식입니다. 부등식. 자, 부등식이라고 하는 애는요. 뭘 하기 위한 식이야? 대소 비교를 하기 위한 식이야. 뭘 하기 위한 식이야? 크기 비교, 대소 비교를 하기 위한 식이야. 그지? 3보다 5가 더 작나요? 부등식이야. 부등호 기호만 들어가면 부등식이야. 부등식이야. 0이 2보다 작은가요? 부등식이야. 이런 거 다 부등식이라고 해. 그러면 그런 부등식 중에서 대소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허수가 아닌 실수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고, 두 번째, 부등식을 풀 때 1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까?
이거 2학년 1학기 과정. 우리 앞에서 배웠던 연립방정식이랑 똑같이 한번 해볼 거야. 부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돼.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하는 건 뭘까? A가 B보다 작다면 양변에 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도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값으로? C가 0보다 큰 값을 C가 0보다 작은 값을 곱하거나 나눌 때는 C가 0보다 큰 양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에는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영향받지 않아. 그대로 가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에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라고 했던 게 뭐였다? 부등식의 성질이라고 한다. 두 번째, 부등식에서 연산의 성질이라는 게 있거든. 기본적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를 할 때 x의 범위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면, 크거나 같으면, 작거나 같으면, 이고 y의 값이 c보다 크거나 같고 d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이라면 이 둘을 서로 더하면 범위가 어떻게 될까? 어떤 범위를 가질 것 같아? 어떤 범위를 가질 것 같아? 제일 작은 거 두 개 더한 거보다는 크겠죠. 제일 작은 거 두 개 더한 거보다는 크겠죠. 제일 큰 두 개 더한 거보다는 작겠죠. 뺀 값은 어때? 어떨 것 같아?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가장 작은 값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값을 빼면 뭐야?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값을 빼주면 가장 작은 값을 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뺐을 때가 제일 크겠죠. 근데 이거 말고요. 우리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를 싹 다 곱해서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냥 위아래 서로 더해주면 된다로 기억하셔도 돼요. 자, 곱하거나 나눌 때는요. 여기도 똑같이 뭐가 중요하냐면 A, B, C, D가 같은 부호를 가질 때가 되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A, B, C, D가 서로 모두 다 양수라고 한다면 A, B, C, D가 모두 다 양수다라는 조건 하에서는 뭐보다는 크고 제일 작은 거 두 개 곱한 거보다는 크고 제일 큰 두 개 곱한 거보다는 작을 거야. 가 성립하고 D분의 A보다는 크거나 같고 C분의 B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성립합니다. 뭐라고요? 얘는 이게 중요해요. 이 조건 없으면 저 밑에 있는 두 줄은 틀린 겁니다. 내 수가 모두 다 양수다라는 조건, 내 귀퉁이 양 끝값이 모두 다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얘는 틀린 거예요.
자, 해서 이제 뭘 할 거냐면 1차 부등식을 풀어보려고 해요.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하세요. 논리적으로. 예를 들어 1차 부등식의 풀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형태로서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한쪽으로 정리하고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애를 반대편으로 정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AX가 B보다 크다라는 식이 만들어졌을 때에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X 개수 조건을 확인하셔야 돼요. X 앞에 있는 개수가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에 따라서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양변을 A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아서 요런 답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두 번째, 만약에 A가 음수다라고 하는 값을 쓴다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2학년 1학기 거 복습하는 중이에요, 중학교 거. 근데 만약에 A가 0이라고 한다면 케이스가 달라져요. A가 0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식은 어떤 식이 됐냐면 0이 B보다 0 곱하기 X는 B보다 큽니다 라는 식이 만들어지거든요. 더 이상 X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B가 음수라고 한다면 0은 음수보다 커요. X값에 관계없죠. 이때 해가 무수히 많게 되고요. 만약에 B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면 얘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분류를 정확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118페이지까지만 하죠. 밖이 시끄러워지는 관계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충분히 문제 풀어보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해요. 정리해서 풀어보세요. 정리해서 풀어보세요. 11번 뭐 하라고? 그냥 무조건 A분의 2 이 따위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 해서 그 X 개수의 조건을 찾아서 그걸 나눠서 써야 한다라는 거 봐주십시오. 네. 숨 돌리고 애들 오면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